저는 4월 19일 저녁 10시 푸켓 국제공항에 막 도착했습니다. 이제 배낭을 찾고 푸켓 까타 해변 옆에 숙소를 정했는데 그쪽으로 셔틀버스를 타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배낭을 맡기면 원래 돈을 줘야 되는데 오늘 체결한 과정에서 승무 관련되는 지분이 무료로 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짐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저는 푸켓 공용버스인 스마트버스를 탔습니다. 스마트버스는 공용버스로서 30분마다 푸켓 공항 제일 왼쪽 편 주차장, 그러니까 공항 끝에 주차장에서 출발을 합니다. 비용은 100바트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100바트고 택시나 다른 거는 최소 200바트 이상 1인당 줘야 됩니다. 이분이 우리 기사분이십니다. 푸켓 공항에서 푸켓 타운이나 까타 방향으로 가는 공용버스는 노선이 세 군데 있군요. 근데 주 노선은 까타 방향으로 가는 버스입니다. 지금 공항을 서서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4월 20일 저는 까타라는 데를 왔습니다. 푸켓에 여러 가지 해변이 있지만 까타도 그 중에 아름다운 해변 중에 하나입니다. 숙소를 해변 가까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운동화를 신고 와서 해변에 맞지 않습니다. 샌들을 샀는데 한 번 신고는 딱 분실했습니다. 그래서 또 사기가 억울해서 그동안 안 샀는데 할 수 없이 사야 되겠습니다. 운동화를 신고 해변에 가기는 조금 힘드네요. 그런데 아침에 문을 여는 데가 없어서 일단 해변에 가면은 샌들 파는 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동안 루마니에 호텔에서 가져왔던 호텔용 실내 슬리퍼를 수십 번 쓰고 이제 달아서 샌들 파는 데까지만 가고 버릴 생각입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신발입니다. 이제 거의 다 떨어져 가네요. 그리고 오토바이를 렌트를 하려고 이리저리 다니는데 여기도 오토바이 샵이 보이네요. 오토바이가 푸켓 섬에서는 되는데 푸켓 섬을 벗어나서 제가 가고자 하는 수라타나 여기서 한 300km, 370km쯤 되는데 그까지는 대부분이 안 빌려주려고 그러네요. 여기도 한번 시도를 해보고 해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여기가 해변 가는 길이고요. 제가 호텔 슬리퍼를 버리고 문방구에서 새로운 슬리퍼를 샀습니다. 가장 싸다는데 150바트 흥정해 가지고 원래는 300바트 달라는 것을 150바트 줬습니다. 이 방콕 같은 경우는 이 정도는 한 80바트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자기 말도 여기는 푸켓이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죠. 그나마 300바트에서 150바트로 깎은 금액도 제가 볼 때는 대단한 겁니다. 저 해변이 보이네요. 제가 해변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토바이를 배운 거는 2달 됐습니다. 2달 만에 2,000km를 아주 험준한 코스를 타고 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위험한 짓인데 지공도사가 되자마자 뭔가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시작한 것이 오토바이를 생전 처음으로 배웠고 이제 눈길이 자꾸 오토바이로 갑니다. 성능이 좋은 오토바이에 욕심이 자꾸 가네요. 그 다음에 유튜브를 시작한 겁니다. 날마다 새로운 유튜버 지공거사 TV를 창설하고 창국을 한 거죠. 방송국을 새로 만들고 많은 콘텐츠를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편씩 새로운 유튜브를 보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이름을 날새유로 했습니다. 지금 해변에 왔습니다. 벌써 분위기가 아주 다릅니다. 유럽인들이 이렇게 햇빛에 피부를 노출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노출하면은 1시간 만에 완전히 피부가 벗겨지죠. 그래서 오늘 선크림을 잔뜩 바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해변으로 가겠습니다. 점심을 먹고 왔습니다. 여기 해변가에 있는 식당들은 좀 비쌉니다. 우리하고 뭐 비슷하다고 봐야 되죠. 비슷하다는 말은 1인당 한 12,000원, 15,000원 정도 돼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1시간 정도 걸어 나가면, 한 5분 정도 걸어가면은 시내가 나오는데 시내는 이 방향입니다. 시내에 가면은 뭐 거의 뭐 절반값에 먹을 수 있습니다. 해변에는 여러 가지 뭐 사람을 담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눈을 어디에 들지 몰라서 카메라도 안 두습니다. 궁금하시면은 와서 보는 게 좋은데 차마 카메라를 못 닫겠네요. 조금 뭐 방송심의위원회도 걸릴 것 같고 그래서 멀리서 그냥 이렇게 전경만 이렇게 찍습니다. 파라솔의 아래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전보다 많이 늘어났네요. 그리고 저 뒤쪽에는 마사지를 하는 곳입니다. 해변에서 마사지를 받는 것도 또 다른 여유겠죠. 아침에 일찍 왔습니다. 한 9시 전에 와가지고 저녁에 일몰까지 보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해변에 한자리에 이렇게 죽치고 있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해가 지면서 질무렵쯤 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네요. 왜냐하면 낮에는 너무 햇빛이 강렬해서 사실 해변에 있기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해그름 되니까 해도 힘을 잃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해변으로 나옵니다. 중국 사람들이 오후 되니까 많이 나왔네요. 중국이 여행 자유화가 코로나가 끝나면서 됐습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중국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베트남도 마찬가지지만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구매력이 제일 좋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은 모든 상품들이
바닥이 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중국 사람들을 환영하는데 다만 우리나라만 지금 중국 사람들이 안 들어오고 있죠. 우리 정부에서는 상당히 끌어당기려고 노력하지만 일본과 한국은 상대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입국하는데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보는 시각이 아직 중국 사람들은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됐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서류를 요구한다든지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로 그런 나라는 못 가겠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인 것 같아요.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좀 풀리겠지만 어쨌든지 외교로나 이런 점은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너무 우리 입장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해외에 나가보면은 코로나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만 마스크 여전히 쓰고 다니고 우리만 이렇게 힘들어하지만 벌써 유럽 쪽은 1년 전에 끝났고요. 동남아도 거의 뭐 이제는 안 씁니다. 근데 우리가 뭐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유럽 사람하고 우리 똑같은 백신을 맞았고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맞았습니다. 3회 내지 4회를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마스크 벗은 지 벌써 1년이 되고 아주 세계를 할바하고 다니는데 우리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뭐 물 백신을 맞은 겁니까? 중국제를 맞았습니까? 중국 사람들도 지금 다 마스크 벗고 다닙니다. 이제 가감히 이런 부분에서는 정부에서는 풀어주는 듯 해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우리 이 인식 속에서는 가스라이팅 당해서 못 벗는 것 같아요. 빨리 벗으세요. 벗으십시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개방적인 이런 데 와서 마음껏 쉬다가 가십시오. 제가 일몰을 보고 저녁을 먹고 그렇게 숙소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앞자리에 앉았는데 저 주변에 러시아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왜 전쟁을 일으켜 놓고 여기 와서 편하게 쉬는지 도대체 열이 받아가지고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웬만하면은 저도 인사를 나눌 텐데 말 안 했습니다. 저들 아버스 부이제 안녕하십니까 소리도 안 했죠. 아주 러시아 사람들 보면은 뻔뻔스럽고 열받습니다. 석양을 찍으려고 기다렸는데 구름이 끼어서 제대로 된 선셋을 보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해변에서의 방송은 이걸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새유 날마다 새로운 유튜버를 올리는 방송입니다. 지공거사 TV 행복남입니다. 다시 구름이 그치면서 일몰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도 약간 구름은 지금 들어갑니다만은 오메가행 일몰은 뭐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일몰을 구경하러 온
이분도 러시아 사람이네요. 일몰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계시네요. 다들 일몰을 기다리면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일몰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습이 다양하네요. 어떤 사람은 막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뛰어가는 젊은이들도 있고, 어떤 사람 차분하게 앉아서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또 모래성을 쌓아놓고 그 포즈를 또 취하면서 일몰을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일몰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 아주머니가 조금 특이하네요. 아주 태양이 지고 있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아주 차분한 유흥지네요. 까타 쪽은 비교적 조용합니다. 조용한 분위기로 레스토랑과 카페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일 가는 바퉁 지역은 완전히 강남의 도시입니다. 여기는 차분하지만 바퉁은 젊은이들이 밤마다 쏟아져 나와서 엄청나게 젊음을 발산하고 즐기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숙소를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예약을 해놨고요. 바퉁 쪽으로 젊은이들과 함께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혼자 오니까 마땅히 먹을 게 없네요. 음식이 혼자서 먹을 그런 음식은 아닙니다. 예, 했어. 예. It's good. 예. 예. 색소폰 연주도 하고 좋네요, 분위기는. 이 까따 쪽은 러시아 사람들이 의외로 많네요. 메뉴판도 다 러시아 말로 돼 있고, 음식도 러시아 음식, 대표적으로 사슬리 같은 것을 팔고 있네요. 저는 태국 음식을 먹겠습니다. 여기가 태국 음식 이게 저렴하면서도 우리 배낭 여행족들이 먹기에 좋은 점심도 여기서 먹었습니다. 여기서 먹겠습니다. 여기는 음식 종류도 많고 다양하면서도 가격이 저쪽 편에 한 절반 정도 되겠습니다. 한번 쭉 보고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쏘리. 부딪혔습니다. 촬영하다가. 아주 분위기도 있고 괜찮네요. 뭘 먹을까 망설이시네요. 이것도 맛있겠네요.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닭이 참 질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먹고 싶었는데 그동안 못 먹었는데 오늘은 치킨을 오른쪽 편 60바트짜리를 샀습니다. 사륙 24 2,400원인데 상당히 크네요. 그다음 나머지는 또 주전부리로 배를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이게 2,400원 정도 합니다. 자리를 저 혼자 있는 자리로 잡았고, 맥주는 치맥인데 너무 비쌉니다. 베트남에서 싸게 먹다가 여기는 우리하고 값이 거의 똑같습니다. 캔 하나에 70바트, 47이 28, 2,800원 한 3,000원 정도 하니까요. 싸지 않죠. 그래서 일단 치킨만 먹겠습니다. 나중에 콜라 하나 먹든지 하겠습니다. 역시 치킨은 어디 가든지 실패할 확률이 없네요. 맛있습니다. 치맥 대신에 치콜로 선택했습니다. 4월 21일 오늘 나섰습니다. 여기가 제가 머물고 있는 호스텔입니다. 방 하나에 8명이 쓰고 있습니다. 1층은 로비로 되어 있고 2층, 3층이 숙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낼만 합니다. 한 7,000원, 8,000원 정도 돈으로 1박을 하니까요. 오늘은 오토바이를 렌트하겠습니다. 2달 전에 배운 오토바이가 재미가 붙어서 이제 오토바이 없이는 못 살 것 같습니다. 동남아에서는 특히 대중교통이 열악하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면 굉장히 기동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빌려서 최대한 멀리 가는 데까지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 숙소 앞에 오토바이 빌려주는 데가 있네요. 한번 가격을 물어보고 오토바이를 빌려서 다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큰 차가 들어오는 이유는 요 안에 고급 리조트가 있습니다. 그게 단체 관광객들이 숙박을 주로 합니다. 여러분들 패키지로 오시면은 아마 그런데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박에 한 4, 5만 원 합니다. 여기도 아직 출근 전이네요. 근데 갑자기 가는 길에 통제를 합니다. 보니까 야자수의 사람이 야자수 나무에 올라가 작업을 하는데 엄청 위험할 것 같네요. 빨리 이 자리를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가 하나 떨어집니다. 상당히 높은 야자수 나무입니다. 이거를 아마 떨어뜨리는 것 같은데 제대로 된 열매나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열매를 위해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